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속 육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작품은요. 2018년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미래의 미라이예요. 늑대아이랄지, 시간을 달린 소녀랄지, 여러 가지의 이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이분이 아동 심리를 전공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아이의 심리를 상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그 시선에서 정말 생생하고 섬세하게 터치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미래의 미라이 도 동생을 맞이한 쿤의 심리를 대단히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로 판타스틱한 요소와 일상적인 요소를 정말 잘 결합해서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서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느껴지는 거는요. 동생을 맞이하면서 그 첫째 아이의 심리가 어떤가 쿤을 보면서 너무 잘 알 수 있거든요. 이 영화의 장면에서 상당히 그 쿤의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너무 많이 잘 느껴지게 그려졌어요. 처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워있는 그 동생 미라이의 얼굴을 꼬집고 때리고 신기해하면서도 찔러보는데,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괴롭히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것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싫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개입에서 자기의 의도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서 그는 아이가 싫다라고 자기의 부모님, 엄마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온전히 나만의 엄마, 나만의 아빠였던 사람들이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너는 큰아이로서 제대로 이런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해 라는 그런 현실에 봉착했을 때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쿤이 막 그때마다 울고 소리 지르고 집을 나가겠다고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처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 평소에는 자기부터 이렇게 눈 맞춰주고 반가워하더니 동생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아이가 어떻겠어요? 정말로 나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지 않나라는 불안감. 특히 유아 시기에는 자기가 세상에 좀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큰데, 그런 욕구들이 다 한 번에 뭉개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보이나요? 마귀알몸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한 4살, 5살 싫어, 안 돼 이럴 때 엄마들이 사실은 이렇게 꼭 동생을 보지 않아도 마귀로 보이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동화책에서는 계모로 표현하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좋았던 굿마더, 좋은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무섭게 하는 배드마더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동화책에서는 계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정말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대단한 소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등 돌릴까 봐 엄청나게 불안하는 그런 마음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결국 아이가 느끼게 되는 건 어때요? 이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쿠는 예쁘지 않아 라는,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에게 전달하고 싶은, 또는 자기 안에서 그 고통들을 겪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이 영화에 잘 녹아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 아이에게 찾아지고 느껴지고 극복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만나는 장면이 요코예요. 강아지 요코가 일깨워준 건 이 영화 속에서 뭐냐면요. 질투심이에요. 너 지금 왜 그렇게 심술난 줄 알아? 너 지금 왜 그렇게 슬픈 줄 알아?
너 그거 질투심 때문이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네가 깨달아야 그 감정을 수용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사실은 요코가 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어머님들. 감정이란 건요, 자기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부터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만으로는 자각이 안 돼요. 자기가 정말 질투심을 느끼고 있나? 쿠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요코가 그걸 일깨워줬죠. 두 번째 만나는 인물은 누구죠? 바로 미래의 미라이예요. 미래의 미라이는 또 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나요? 보면 되게 함께 놀아주는, 그러니까 미라이가 막 놀아주면서 되게 기뻐해요. 좋아하거든요. 아, 동생은 나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존재이구나 라고 해서 뭔가 협력자, 같은 지지자, 이런 것으로, 그리고 뭔가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미래의 미라이가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쿤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자,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어린 엄마예요. 이 어린 엄마가 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어린 엄마는 이 영화 속에서 막 방을 어지르고요. 마음대로 막 장난치고요. 그래서 또 자신의 엄마에게 마구 혼나고 슬퍼하고 울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된단다 하는 대단히 자연적이지만 아이들은 일깨워지지 않은 그런 원리를 어린 엄마가 쿤에게 자각시켜주죠. 네 번째 만나는 미래의 사람은요, 과거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분은 이 영화 속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자전거를 못 타서 좌절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실수를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항상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거란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그걸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이 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결국 누구에게나 시작은 있고 그 시작에서 전혀 그 도전의식을 사라지지만 않게 만든다면, 정말 도전하고만 싶게 만든다면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용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만나는 자신은 기차역에서의 자기 고등학생으로 변화된 자신. 그래서 거기에서는 뭘 가르쳐 주죠? 도덕의식.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어린 짓 아니야? 그래서 미성숙한 자신을 보게 되고 뭔가 도덕적이고 책임적인, 그래서 뭔가 첫째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자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적 기능을 알려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단히 멋진 장면인데, 기차역에 가출을 해서 기차역에 갔을 때 그 기차가 이 쿤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너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의 너의 위치, 너의 역할,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로 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너는 알아야 돼. 그리고 너라는 존재는 있어. 그래서 그 너라는 존재가 누구를 구해요? 애기인 미라이를 구해요. 아, 나는 역시 미라이의 오빠였구나. 그리고 나의 욕구는 그냥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동생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쭉 배웠던 이런 역사성과 도덕의식과 책임의식을 앞으로 배워나갈 그런 성장하는 그 쿤이구나 라는 의식을 이 영화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여줘요. 정말 놀라운 영화 아닐까요? 정말 아이들의 내면에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에는 성장의 욕구가 있어요. 나도 정말 성장하고 싶거든요. 미성숙하고 싶지 않고, 그리고 뭔가 같이 협력하고 싶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즐거움도 느끼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아이들은 느끼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쿤을 보면서 볼 수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리고 동생을 맞이하는 첫째 아이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을 극복하면서 느끼는 어떤 유능감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다 녹아 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요, 되게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장면에서 이것과 함께 곳곳에 우리가 정말 한 두 명의 형제나 자매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경험하실 만한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어요. 영화를 함께 하는 데서 사실은 구체적인 양육 팁 같은 것도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장면들을 잘라서 한번 볼게요. 엄마, 나 우유 더 줘. 싫어. 엄마, 바나나.
정말 장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쿤처럼 대단히 그 쓸데없이 또는 우격다짐으로 자신을 계속 어필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것이 엄마 미워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정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실 것도 같은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아이의 감정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아이의 감정은 처음에서 끝까지 나한테 사랑을 줘. 그게 이 아이의 감정의 의도잖아요. 그러면 그와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알아줘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마. 뭐 화내지 마가 아니라 제일 먼저 그 감정의 의도부터 알아주셔야 되는 거죠. 엄마가 이런 거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매일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네. 매일이 생일이어서 엄마가 선물을 주고 그래서 네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또 우리 쿤은 언제 엄마가 사랑한다고 느껴? 오늘은 생일은 아니니까 네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 엄마가 3가지 해줄게. 한번 얘기해봐. 이런 방식으로 정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의도를 알아줬을 때 아이의 때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순응하고 좀 더 인정받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엄마 미워의 이슈는 그 의도가 나 사랑해줘라는 것. 그 메시지만 알고 그걸로 끝나시지 말고 그것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는 이제 사회화가 될 준비가 되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유능해지고 싶어 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지만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되게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좌절감이 들겠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막 와서 자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돌아보는데 아빠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아이들은 의존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불안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다 모여서 쿤처럼 나 이제 안 할 거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거기에서 스페이스를 가지지 못하시고 바로 뭔가 설득하거나 논리적으로 올바른 이치를 알려주려고 애쓰시죠. 누구나 처음에는 못해. 조금 하다 보면 잘할 거야. 야, 그렇게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 이런 식의 논리적 설득이 이 장면에서 정말 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쿤이 그 공원에서 느꼈던 많은 감정들을 함께 헤아리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정말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것부터 하나 해보자. 그게 뭘까? 마당에서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다른 공간, 너와 나만이 있는 공간에서 한번 해볼까? 아빠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인식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런 도전과 시도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가 꼭 가져야 되는 팁이에요. 항상 잠깐 멈추시는 거.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가 충분히 감정을 내려놓고 그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게 대단히 이 장면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저럴 때 되게 부모님 난감하시죠. 여기서는 옷 입는 것으로만 남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겨울인데 외투를 안 입고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샌들을 신겠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상당히 자기 고집을 피워요. 진짜 자기 주도성을 이렇게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여기 이 영화의 쿤처럼 엄마 아빠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술을 부릴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죠. 사실 목적이 뭐예요? 관심 끌기예요. 그래서 이 관심에 계속 실갱이를 한다든지 이거 가지고 계속 뭐 서로 화를 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아마 이때는 스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이 관심 끌기라는 목적을 알았으면 너의 관심은 다른 방향으로 끌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아이가 그것을 스탑하지 않겠어요? 자, 오히려 자, 이거 입자 라고 자꾸 목적만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정말 노란색 바지를 오늘 꼭 입으려고 네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하면서 더 막 때를 쓰는 아이한테 가만히 그냥 안아주면서 우리 쿤이 평소엔 안 그런데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하구나. 뭔가 서운한 게 있구나. 라고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 자, 우리 노란색 바지는 없고 다른 여러 가지 바지 중에서 어떤 것을 입을까?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긍정적인 일들, 뭐 오늘 할 놀이나 뭐 오늘 할 활동이나 또 원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아빠랑 하고 싶은 일 같은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즉 핵심은 뭐냐면 감정을 알아줘야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 행동을 교정할 수 있어요. 아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감정의 의도를 항상 알아주는 훈육.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자꾸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프로세스를 잘 따르시면 그 어떤 순간에도 진심과 진심이 통하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제 그 일상에서 정말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그 교감을 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동생을 맞이한 아이들의 심리, 정말 옆에서 보기에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들을 빨리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기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도 잘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 자신의 역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그 자아 정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확립되었을 때 그들의 역할을 자기의 수준에 맞추어서 정말 그러나 관심받고 애정받고 나의 위치와 역할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이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전제 안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마 부모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래의 미라이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